(1번) 분들 리딩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번 분들의 선천적인 성격,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 먼저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은 0번의 카드가 등장하는데요. 이 0번이라는 것은 굉장히 자유로운 영혼을 뜻합니다. 계산적이지 않고 순수한 영혼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 순수한 영혼이라는 것은 선과 악의 구분이 모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겉과 속이 같고 어떠한 행동을 할 때 의도적인 행동을 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계산하지 않고 행동한다. 이렇게 볼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러한 말을 꺼내게끔 유도하려고 이러한 행동을 한다. 이런 것들이 없다라는 거예요. 대부분 이러한 어떤 특징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미래를 생각하면 그때 내가 잘 하겠지 라고 말할 정도로 낙관적이고 희망적이고 긍정적이다. 태생적부터 이러한 요소를 가지고 태어났다라고 해요. 그리고 가지고 태어난 게 굉장히 많다라는데 그 중에 재주가 많다라고 해요. 늘 옛것보다 새로운 것을 추구합니다. 새로운 틀을 찾는 창의력과 상상력, 아이디어가 굉장히 뛰어나기 때문이에요. 이렇다 보니 자유로운 예술가가 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늘 새로움을 추구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나의 상상력을 이용하여서 창조적인 것을 만들어내죠. 그렇다 보니까 충동적이고 즉흥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다만 개성적인 부분이 부족해서 현실적인 부분을 따지지 못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러면 후천적인 성격을 보겠습니다. 내가 태어나면서 이러한 성격을 지니고 있지만 살면서 어떻게 변했는가 그 성격을 보도록 해볼게요. 정말 신기한 게 황제 카드가 등장을 합니다. 황제는요, 재물과 지위를 모두 손에 넣은 인물이에요. 이렇게 체스로 표현한 이유도요. 매우 계산적이고 수싸움을 할 줄 아는 연륜 있는 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사람이 이렇게 행동을 하면 내가 반대로 이렇게 먼저 선수를 치고 그 선수를 침으로 상대방이 불리해지면 내가 이익을 보는 이러한 계산적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삶을 살아가면서 1번 분들은 건설적인 노력을 매우 많이 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카리스마가 생기고 때로는 독선적이고 냉정함을 가지게 됐대요. 타인에 대한 동정심도 당연히 있지만 그럼에도 그러한 상황임에도 냉정해지려고 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그만큼 판단력과 결단력이 강해졌다라고 보여져요. 사회에서 성공하기 위해 야심과 투쟁심이 굉장히 커졌고요. 수많은 고난과 역경을 거쳤을 수 있겠다라는 게 보여집니다. 그러나 그래도 반드시 목적을 달성하고 성공을 추구한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다만 너무 워커홀릭이 된 건 아닐까 걱정도 듭니다. 이렇게 두 카드를 봤을 때 좀 이런 느낌도 들어요. 막내로 태어나서 가장이 된 느낌? 이 사회라는 것에 내가 적응을 하게 되면서 엄청난 사람으로 다시 거듭나게 된 이러한 모습이 보여지고요. 성숙함이 남들보다 빨라진 거예요. 그리고 느끼는 게 남달랐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막둥이더라도 굉장히 장남, 장녀처럼 행동하고 있다. 이렇게도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우리 1번 분들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1번 분들의 장점은 또 신기하게 페이지 오브 펜타클 카드가 나와요. 이 소녀는 굉장히 계획적이고 신중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본 사람도 믿음이 가고 친밀감이 생길 수도 있어요. 우리 1번 분들은 늘 열정이 넘치고 밝은 에너지를 뿜고 다닌다라고 보여져요. 그것이 이렇게 얼굴에도 비춰진다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항상 배우고자 하는 자세, 남들의 장점을 자신도 배우려고 하는 자세, 이러한 부분들이 굉장히 큰 장점이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늘 발전하고 좋은 것을 흡수해서 큰 나무가 되는 그러한 1번 분들이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이러한 선천적인 성격을 평소에 우리 1번 분들은 어떻게 사용하는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0번 카드를 어떻게 표현할까 보았더니 이런 부분은 평소에 행동으로 하지 않는다라고 하거든요. 이렇게 누워있죠? 대신 생각으로 많이 사용하신다라고 해요. 스스로 해결책을 낼 때, 다른 각도에서 의견을 낼 때, 또는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을 때 대부분 이러한 나의 가지고 태어난 성격으로 사용을 하신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후천적인 성격을 어떻게 사용할까 보도록 할게요. 잘 어울리게 펜타클 에이스 카드가 나와요. 유익한 정보를 얻을 때, 의견을 낼 때, 그리고 기회가 보이면 바로 잡을 때 사용한다라고 합니다.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와요. 그리고 기회가 보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1번 분들은 이미 준비가 완료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나의 눈에 기회가 너무 잘 보이고 타이밍을 잘 잡을 수 있고 늘 계산적이다 보니 이익이 되는 것을 모두 찾아낸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또 이러한 성향은 돈과 기회, 안정, 세속적인 물질로 이어집니다. 그렇기에 자수성가를 할 수밖에 없다라고도 읽혀지네요. 그러면 타인이 보는 우리 1번 분들의 장점은 어떨지 볼게요. 8번 힘 카드가 나옵니다. 이 여자아이가 사자를 다루고 있거든요. 힘으로 제압한 게 아니라 마음으로 소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타인들이 1번 분들을 봤었을 때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보고 계시거든요. 우리 1번 분들은 반대되는 입장이 있더라도 상대방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준 후 대화를 하려고 할 것입니다. 강압적이거나 독단적인 방식을 쓰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리고 정말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나와 맞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내 편을 만드는 지혜, 그리고 이익이 된다면 친하게 지내는 법, 이런 것들을 할 줄 아는 사람이거든요. 그러니 주변 사람들은 1번 분들을 따뜻하게 보기도 하고 대단하게 보기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1번 분들은 강하게 자신을 어필하지 않았는데도 주변 사람들은 정확하게 1번 분들의 장점을 콕 집어서 알고 계시거든요. 그만큼 1번 분들은 다재다능하시고 굉장히 똑부러지고 자신의 역할에 늘 충실한 사람이지 않으실까 생각이 들어요. 이런 어떤 딱딱한 느낌 뒤에서도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때때로는 강한 카리스마로 제압을 하지만 필요로 할 때 따뜻한 이야기와 따뜻한 조언, 말없이 토닥여주는 행동들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람들은 그런 것을 보고 어떻게 저게 가능하지? 어떻게 저런 면을 가질 수 있지? 라고 생각을 한다 합니다. 그러면 우리 1번 분들 이 삶을 살아갈 때 어떤 조언이 필요할지 카드를 뽑아보도록 할게요. 이 황제 카드가 나오면 이 사회적인 곳에서의 제일 높은 위치를 갖고 싶다라든지 또는 남들보다 다른 야심을 품고 있어서 너무 일에 빠져 사느라 다른 것을 챙기지 못하실 수도 있고 너무 목표에만 매진해서 많은 일들을 내가 손에 쥐게 될 수도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가는 것도 좋지만 휴식도 늘 필요한 법이에요. 그래서 카드는 이 삶을 살아갈 때 너무 애쓰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분명 나의 목표로 전력 질주했을 때 얻어지는 건 클 수 있으나 작은 것들을 신경 쓰지 못함에 놓치게 되는 부분도 있을 것 같아요. 인간관계라든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라든지 나의 건강이라든지 이러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도 하나씩 신경 써 가시면서 여유를 갖고 나아가신다면 차근차근 하나씩 목표를 이루실 수 있어요. 그러나 빨리 가지고 싶은 마음에 전력 질주하시면 너무 빠르게 달리는 차 안에서 나무와 동물, 사람
간판 이런 것들이 보이지 않는 것처럼 놓치는 게 분명히 있을 수 있으니 가끔은 천천히 나아가는 법도 배워가시면서 나아가신다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1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2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선천적인 성격부터 볼 텐데요. 선천적인 성격이라는 것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의미합니다. 대부분 이러한 것은 어렸을 때 많이 나타나는데요. 어떤 성격을 가지고 태어나셨는지 세세하게 볼게요. 데스카드가 나옵니다. 데스카드는요, 자기의 관점으로 세상을 바라봐요. 그러나 자기 중심적으로 이기적이게 나아가서 사람들과 싸우고 평화를 깨고 이러한 행동까지 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감정을 잘 감추기에 타인은 나의 마음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저 나의 관점으로 세상을 보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겉으로 티내지는 않는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어두운 면이 있다라는 건 나만 알고 있는 면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자신의 어떤 남들에게 보여지지 않는 면을 가지고 자라왔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만큼 신중한 부분도 있고요. 명확하게 좋은 것, 싫은 것 나누어져 있다라고 하거든요. 호불호가 강하다라고 할까요? 그래서 싫어하는 음식은 절대 먹지 않는다. 싫어하는 친구는 절대 안 만난다. 그리고 특히나 인간관계, 이별 쪽에서 끊어내야 할 사람에게서는 칼 같은 면이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나만의 모습을 나 혼자서 알고 있다라거나 나만이 간직하는 면들이 있다. 남들에게 겉으로 표현하지 않고 티내지 않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러한 부분이 굉장히 예리하고 직관적인 면도 있고 나만의 관점으로 보기 때문에 관찰력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뛰어나겠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가 자라면서 어떻게 변했는지 후천적인 나를 보도록 할게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사람들과 함께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어요. 컵 기사 카드가 나왔는데요. 이 컵 기사는요, 자신을 잘 꾸미며 외모적이던 성격적이던 전체적으로 반듯한 인물을 뜻합니다. 그렇기에 많은 사람들이 성격을 알기도 전에 호감을 가지는 인물이라고 하거든요. 이 컵 기사의 가장 뛰어난 장점은 감정의 섬세함을 알아요.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은 아마도 이렇게 나아가시면서 감정적으로 많이 배우고 느낀 것이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나중에는 감정을 잘 다스리게 되었다라고 보여져요. 내가 배운 감정을 표현하고 사용하게 됐다라고 하거든요. 그만큼 타인에게 자신을 잘 어필하게 됐고 사람들의 마음을 잘 얻고 사람들의 마음을 끌어당겼다라고 보여집니다. 또 컵이기에 창조성, 창의성이 뛰어나며 몽상가적인 기질이 있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 분들의 직업은 감정을 표현하는 직업,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표현하는 직업, 무언가 예술가 쪽으로 일을 하신다라든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 2번 분들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컵 시종 카드가 나왔습니다. 이 인물은 굉장히 순수하고 투명하죠. 그래서 우리 이번 분들의 장점은 행동할 때 악이나 의도적이지가 않고 그만큼 계산적으로 치밀하지가 않은 사람입니다. 내면의 따뜻함을 가지고 있고요. 유치하지만 가볍고 즐거운 재미, 행복을 나눌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해요. 무언가 어설프더라도 굉장히 열심히 하시고요. 타인에게 친절함을 베풀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타인들과 함께 나아갈 때 공감을 그렇게 잘 하신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렇구나, 그랬구나, 넌 어땠어? 이러한 것을 많이 물어볼 수 있어요. 그러나 전체적으로 감정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러한 감정이 한꺼번에 치달으면 우리 이번 분들이 순간적으로 감정에 힘들어지는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러한 선천적인 부분과 후천적인 부분을 어떻게 사용하시고 표현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선천적인 면은 가끔 상황적으로 은둔하고 싶었을 때, 자발적인 휴식을 취하고 싶을 때, 상황적으로 나를 보호해야 할 때 나온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 사용한다라는 거죠. 인간관계에서 촉이 올 때 거리를 두고 피한다라든지 타인의 어두운 면도 잘 공감을 해주지만 나에게 어두움이 다가올 땐 잘 피하기도 한대요. 그러한 촉이 분명히 있을 것이다. 그러한 어떤 촉과 감이 남다르시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스스로 회복이 필요할 때 자기 관점으로 바꿔버린다라든지 자기만의 세상에 들어가는 모습이 보여져요. 그리고 후천적인 표현, 이 컵 기사를 어떻게 표현할까 했더니 완즈 에이스 카드가 나와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지낼 수 있는 게 일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들과 함께 지내고 타인을 잘 공감해주고 타인을 잘 헤아려주고 있는 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든다라는 거죠. 이러한 점이 분명히 힘든데도 불구하고 애쓰고 있음이 보여지고요. 컵 기사처럼 나아가는 게 나의 목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감정을 자유자재로 잘 다루고 또 예술가적으로 내가 표현하고 사용하는 거, 이것이 나의 목표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힘든 만큼 나를 열정 있게 하는 게 컵 기사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예술적과 감정과 연관되어 있는 이 직업 때문에 이번 분들은 열정 있게 또 한 번 더 나아갈 수 있다라고 보여져요. 어떠한 직업인지 정말 궁금하네요, 우리 이번 분들. 그래서 댓글로 꼭 남겨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타인이 생각하는 이번 분들의 장점을 보도록 할게요. 타인들은 우리 이번 분들을 봤었을 때 이번 분들만의 슬픔과 힘듦이 보여진대요. 내 옷에 피를 묻혔는데도 눈 깜빡하지 않는 모습이 보여지시죠? 이러한 것처럼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이 모든 힘듦을 이겨낸 것처럼 비추어진다라고 해요. 그래서 정말 의지가 강하고 굳센 사람이다. 늘 밝은 모습만 보여주려고 하는데 그 뒤에 얼마나 노력했는지 다 알 수 없어도 느껴진다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일적으로 이 타인들이 굉장히 높게 사고 계시거든요. 저 사람 진짜 능력이 넘쳐. 똑똑해. 어떻게 저렇게 빈틈이 없어? 분명히 힘든 부분들이 있을 텐데 왜 맨날 매사에 밝고 긍정적이고 웃고 있을까? 그리고 왜 이렇게 힘든 부분을 남들에게 이야기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지 않을까 합니다. 자, 그럼 우리 이번 분들 이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조언 2장 뽑아볼게요. 일단 소드 2번 카드가 나오는데 항상 내면의 균형을 유지하라고 합니다. 타로에서 물은 감정을 뜻해요. 그런데 우리 2번 분들 뒤에는 다 물로 표현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2번 분들은 감정적인 부분이 굉장히 탁월한 사람이신데 이것을 내가 잘 다스리면 엄청난 능력을 갖게 되어 있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이 감정을 하나로 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감정은 감정대로, 이성은 이성대로 내가 가지고 있고 거기서 내가 자유롭게 놀 수 있다면, 자유제재로 이 모든 것을 다룰 수 있다면 우리 이번 분들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올라가게 되면서 이런 유리한 특권을 이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남들보다 더 여유가 넘쳐서 편안하게 행동을 하시고 융통성 있게 행동하시고 어떤 돌발적인 상황들이 왔었을 때 그냥 편안하게 대처를 하는 그러한 이번 분들이 더욱더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내면의 균형 잘 유지하시고 생각이 막 치고 들어온다면 지금 당장 해결할 수 있는 일들이 아니니 나중에 한번 생각해보자. 이렇게 다뤄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이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 (3번) 분들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3번 분들 선천적인 성격부터 보도록 할게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을 의미하는데요. 마법사 카드가 등장합니다. 마법사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인물이에요. 없는 것도 있는 것으로 만드는 인물. 그 정도로 대단한 인물입니다. 아무래도 우리 3번 분들은 가지고 태어난 것이 많았을 것 같아요. 재주도 있고 유머 감각도 있고 언변도 좋고 똑똑함이 있었을 것 같아요. 모든 면에서 능숙하신 거죠. 무언가 생각이 나면 현실적으로 바로 실행을 해보며 늘 좋은 생각과 아이디어가 떠오르고 호기심도 넘치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인간관계 또한 언변이 좋아서 타인들을 대하는 행동, 타인을 이해하는 부분, 이런 부분들이 자유자재로 되었기 때문에 인간관계가 굉장히 좋았을 것 같다라고 보여지는데요. 또 추가적으로 이야기를 하면 외모에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타인에게 보여지는 이미지도 중요하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옷을 잘 입거나 자기 관리가 남다를 수 있으며 태생적으로 외모가 남달랐을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인 나, 여기서 어떻게 살면서 변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차 카드가 나옵니다. 이 전차는요, 항상 1인자가 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에요. 세속적인 곳에서 왕이 되려고 노력하는 인물이죠. 1등을 하기 위해서 전력 질주하려고 하는, 목표에 매진하는 그러한 젊은 에너지를 가지고 있는 전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추진력이 매우 강해져 있으세요. 자신감이 넘치고 화끈하고 시원시원한 성격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남성적인 부분이 굉장히 큰 카드라서 여성분들이라면 남성적인 부분이 있을 수 있겠다. 남성적인 성격이 있을 수도 있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주 진취적이고 경쟁심이 강하기에 지는 것을 싫어하실 수도 있는데요. 또한 물질적인 부분에서의 큰 성공과 큰 돈에 대한 욕심이 클 수도 있습니다. 목표나 성취, 이러한 부분에 욕구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다만 이러한 성격에서 조심할 점은 너무 나의 목표에 돌진하느라 주변을 살피지 못할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유가 없기 때문에 중요한 점을 놓칠 수도 있으며 자칫 타인을 무시할 수도 있는 그러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3번 분들의 장점 보도록 할게요. 카드가 진짜 강력하게 나왔어요. 3번 분들은 굉장히 남다른 파워와 에너지를 가지고 있고요. 길이 막히면 뚫어라, 이러한 사람으로 보여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대단한 사람이고 사업하시면 진짜 잘 되실 것 같아요. 일단 장점으로 완드 왕 카드가 나와요. 뒤끝이 전혀 없으세요. 애초에 사소한 일을 크게 신경 쓰지 않고 대범하기 때문에 내가 괜찮다라고 말한 건 계속 속에서 두고 있거나 다시 한번 꺼내거나 이러지 않는다라고 보여지고요. 매사에 자신감과 열정적인 면이 있어서 돈을 쓸 때에도 굉장히 화끈하게 쓴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은근 순수하고 귀여운 면이 있대요. 그래서 이상한 부분에서 부끄러움을 탄다라든지 늘 시원시원한 모습만 보여줬는데 이런 부분에서 갑자기 잘 모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귀여운 면들이 있겠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자신의 한 말, 이런 것들을 바꾸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절대 이렇지 않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말을 또 바꾸고 이러면서 야비한 행동 있죠. 이런 것을 절대 하지 않는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그래서 책임감이 굉장히 강한 3번 분들이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만큼 신뢰가 가는 인물이고요. 상사나 동료로 만나면 같이 성공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러한 생각이 들어요. 많은 사람들을 통솔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리더십이 넘치고요. 조직적으로 나아가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선천적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고 후천적인 면은 어떻게 표현하는지 보도록 할게요. 일단 마법사를 어떻게 표현하고 사용하는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게 하는 매력이 있대요. 1번 분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감이 매력으로 비추어지고 그것의 자연이 사람들이 모인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요. 또 사람들과 쉽게 조화를 이루고 그리고 그 속에서 자연히 나의 장점을 모두 어필하고 보여준다라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뜻이 잘 맞는 사람을 만날 수도 있고 인맥이 넓어지거나 돈의 기회도 잡을 수 있겠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알아서 모이니까 그것들이 다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적도 나의 편으로 만드는 지혜가 있다면 아주 좋겠죠. 만약에 내가 정말 싫어하는 타입이에요. 그래도 이익이 된다면 옆에 두는 그런 어떤 지혜, 계획적인 것, 이런 것들을 생각해서 둔다면 인맥이 굉장히 많이 넓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 전차 카드를 어떻게 표현하는지 볼게요. 컵 5 카드가 나왔는데요. 좋은 점도 있을 것이고 좋지 않은 점도 선명히 보여집니다. 일단 좋지 않는 점부터 이야기를 하면
미련, 집착이 생기는 부분이 있대요. 예를 들어서 예상 밖의 결과에는 너무 무기력해지고 미련이 생기거나 왜 안 됐지? 라는 집착이 생길 수도 있고요. 절망적인 상황이 아닌데도 남들보다 패연연해 하거나 실패라는 것이 크게 낙담될 수도 있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아까도 세속적인 것의 승리, 경쟁하는 부분, 이런 부분에서 이기는 거, 승리하는 걸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인데 그게 되지 않으면 낙담이 2배로 오는 것이죠. 그리고 좋은 점을 보자면 남들이 보지 못한 부분을 분명히 봅니다. 만약에 막히는 길이더라도 굉장히 빠르게 다른 방향성을 찾아내고 최단 루트로 가려고 하는 그러한 힘이 넘쳐나십니다. 그래서 새로운 각도로 한 번 더 보고 새로운 가능성을 찾아내고 현재 단점을 찾아내서 바로 바꿔버린다라든지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차가울 만큼 냉정적이고 이성적으로 변한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똑부러지게 바로바로 행동을 하는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임기응변이 뛰어나시겠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타인이 보는 우리 3번 분들의 장점은 무엇일까요? 솔직함과 낙천적이고 유쾌함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보여집니다. 함께 있으면 아무 생각 없이 웃게 되고 떠들게 되고 즐겁다라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내담자님의 꾸밈 없는 것, 있는 그대로의 인간미를 이 주변 타인들이 사랑한다라고 보여져요. 어떤 털털한 매력이라든지 진짜 사람들은 다 똑같이 살잖아요. 그러나 그러지 않는 척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리 3번 분들은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굉장히 좋아하신다라고 보여지고요. 조언을 할 때에도 화끈하게 하시는 편이신 것 같아요. 굉장히 직선적으로 답을 주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에서 큰 깨달음을 얻거나 냉정하게 말할 때 굉장히 정신을 차리게 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3번 분들이 그런 부분을 속 시원하게 조언해 주다 보니까 타인들이 그 부분을 굉장히 높이 사고 있다. 이렇게 보여져요. 그러면 우리 3번 분들 조언 카드 보겠습니다. 삶을 살아가면서 꼭 필요한 조언은 무엇일까요? 우리 3번 분들이 이 삶을 살아가실 때 좀 즐기면서 나아가라 라고 나왔어요. 너무 고군분투하고 승리에 연연해 하기보다는 그저 과정을 중요시 생각하시면서 또 그리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행복을 느끼면서 나아가느냐가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그냥 내가 즐기다 보면 자연히 따라오는 게 성공이고 보상이고 대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너무 충동적인 행동들, 이런 생각들이 올라올 수 있대요. 내 의지가 아니라 정말 말 그대로 충동이에요. 순간적인 이 행동들이 실수로 이어질 수도 있고 후회로 이루어질 수도 있으니까 차분하게 여유 있게 나아가는 것 그리고 심사숙고하는 것 굉장히 필요할 것 같아요. 3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직업이 진짜 궁금한데요. 평범한 직업은 하지 않으실 것 같고 굉장히 톡톡 튀는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조용히 지내려고 하는 부분도 있는 것 같네요. 그래서 우리 4번 분들은 내 상황이나 이 타로 리딩을 들으시면서 맞는 부분이 있는지 꼭 댓글 남겨주시길 바랄게요. 바로 리딩 시작하겠습니다. 선천적인 면, 이것은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이라고 볼 수 있어요. 이것부터 먼저 보겠습니다. 악마 카드가 등장을 하는데요. 우리 4번 분들은 감각적인 측면이 매우 발달된 사람이라고 합니다. 시각, 청각, 미각, 후각, 촉각 등 이런 부분들이 예민하다라든지 굉장히 크게 발달되어 있어요. 감각을 잘 느끼고 자신만의 색깔로 다시 표현하는 사람이에요. 예술적으로 직업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이 있고 독특한 거, 개성 있는 것, 나만의 색깔로 무언가 브랜드를 낸다라든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도 굉장히 잘하시는 분일 수 있어요. 성격적으로 봤었을 때 하나에 파고드는 부분이 있대요. 하나에 파고드는 마니아적 기질이라고 할까요? 내가 좋아하는 건 끝까지 좋고요. 무언가에 잘 중독될 수도 있고요. 어렸을 때 엄마가 사준 애착 인형, 성인이 되고 나서도 가지고 있다라든지 이러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정말 쩐다, 이거 정말 좋다 라고 하신다면 계속 가지고 다니거나 이 추억 속에 두고 다니시거나
꾸준히 생각을 하신다라든지 그런 부분이 있을 것 같고요. 태어나면서 야망이 큰 사람이라고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거든요. 꿈을 엄청 크게 갖는다라고도 볼 수 있고 반드시 평범한 건 싫어. 그 이상이 되겠어. 라는 생각을 하셨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후천적인 4번 분들 보도록 할게요. 신판 카드입니다. 우리 4번 분들은 인생에 큰 전환점이 있으셨거나 또는 곧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깨달은 부분이 큰 사람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과거와 내가 완전히 달라진 계기가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요. 어떻게 바뀌셨냐면 정의로워졌대요. 그러니까 이 세상을 모두 옳고 그름의 판단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한 판단력이 매우 좋아지신 거예요. 그렇기에 정의롭고 지혜로워졌다라고 하는데요. 이러한 부분 때문에 인간관계를 넓히기보다는 좁아졌을 수 있으며 정신세계를 추구하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무언가에 깊이 생각해보는 것, 그리고 나의 부족함을 찾아내려고 하는 것, 그리고 그것을 고치려고 하는 부분까지 보여져요. 특히나 인간관계 쪽에선 더 이상 희생하고 싶지 않으시다라고 보여져요. 기브 앤 테이크가 확실해졌고요. 계산적이게 변했고 저울질을 한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러한 방법은 내가 살아가면서 이렇게 해야 내가 더 이상 손해를 안 봐. 더 이상 희생할 필요가 없어라는 걸 깨달으셨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손해보기가 꺼려짐으로써 확실하게 나만의 선을 만드셨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에도 도덕적인 사람인가, 정의로운 사람인가, 저 사람은 예의가 있는가 이것으로 판단을 하게 될 수도 있어요. 어쨌건 4번 분들이 명확한 건 계속해서 자신을 위해, 꿈을 위해 노력하고 발전해서 이 자리에 머물 줄 알고 한 번 더 이 비닐을 벗어냈다? 나비처럼 다시 태어났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4번 분들의 장점 볼게요. 장점에서 은둔자 카드가 나와요. 참 대단하시죠? 무언가 높은 이치를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장점에서는 남들보다 더 높은 이해와 깊이가 있다라고 해요. 굉장히 성숙한 이해를 가지셨고요. 지혜로운 성향이 크십니다. 경험을 통한 학습을 가지고 있으셔서 깊이 배우고 그것을 남에게 조언해주고 그만큼 분석력, 관찰력 이런 부분이 뛰어나시기 때문에 그것을 잘 응용해서 한번 생각을 해본다라든지 나의 것으로 만든다라든지 그리고 타인을 분석하는 버릇이 생겼다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것을 마치 갑처럼 내가 위에 있는 사람처럼 타인을 깔보려 하기보다는 저 사람 저렇구나. 저 사람 저런 부분이 단점이라고 생각해서 자꾸 저렇게 감추려고 하는구나. 과거에 상처가 있는 사람 같아. 이렇게 나 혼자 계속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이러한 어떤 큰 장점이 있다라고 합니다. 타로사가 되시면 정말 잘하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이 선천적인 부분을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후천적인 부분은 어떻게 표현하시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많이 사용하고 있지 않다라고 보여져요. 생각은 하고 계세요. 내가 이러한 사람이었다라는 거 생각하고 있지만 이렇게 행동하진 않으신다라고 보여지거든요. 정말 내가 편한 사람들에게만 보여준다라든지 나 혼자 있을 때 이 모습을 갖고 있는 거죠. 본캐, 부캐 이렇게 말이죠. 이러한 부분은 일할 때 좀 감각적으로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아요. 감각적인 부분이 필요할 땐 이 선천적인 부분을 가져서 내가 사용을 하지 않으실까 하고요. 또는 자신감으로 표출되실 수도 있어요. 나는 남들보다 남달라 이러한 우월감을 가지신다라든지 또는 타인을 볼 때 통찰력으로 사용될 수도 있습니다. 직관적인 느낌, 촉감 이런 부분으로 사용을 하실 것 같고요. 후천적인 부분, 이 심판 카드는 어떻게 사용할까 했더니 소드 에이스 카드가 나와요. 아주 잘 어울립니다. 정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대로 사용 중이다라고 보여지고 있거든요. 이 소드는 마음보다는 머리예요. 그렇기에 공부할 때, 생각할 때, 결정할 때, 어려움을 이기고자 하였을 때 사용될 것입니다. 무언가 문제를 해결할 때, 결정을 해야 할 때 과거의 경험들을 통하여 자신의 길을 개척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그냥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과거의 내 과정들, 그리고 경험, 타인을 보면서 느꼈던 부분들, 그런 부분들로 확실히 답을 내리게 될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거든요.
또한 정의롭기에 늘 진실을 찾으려고 하시고 상황을 객관적으로 보려고 노력하신다라고 보여져요. 소드라는 게 그런 역할이거든요. 자, 그러면 타인이 보는 나는 어떨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어요. 그런데 나무와 연결이 되어 있죠. 영적인 부분도 분명히 있을 것이고요. 한결같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어쨌거나 이러한 부분을 우리 4번 분들의 장점으로 뽑아놨어요. 그렇기 때문에 타인은 4번 분들을 봤었을 때 다른 관점으로 볼 줄 아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거꾸로 매달려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세워서 보잖아요. 그러나 우리 4번 분들은 거꾸로 보고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부분을 우리 4번 분들은 바로 보신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타인들이 남다른 감각을 매우 높게 사고 있다라고 해요. 어떠한 도움이 필요할 때 생각지도 못했던 부분을 우리 4번 분들이 보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고 알려주기도 한다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고정관념이 생겨도 4번 분들이랑 대화를 하면 그런 고정관념도 깨지게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주변에 친한 사람들밖에 없어서 이미 4번 분들을 잘 아는 사람들이지 않을까 생각도 들거든요. 정말 친한 사람들만 주변에 있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4번 분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4번 분들을 생각할 때 희생할 줄 아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남의 일인데도 자신의 일처럼 도와주려고 하는 그런 희생적인 부분, 이런 것들이 너무 고맙다라고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4번 분들도 이미 주변 사람들에게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자, 그러면 4번 분들 이 삶을 살아갈 때 꼭 필요한 조언은? 또 나왔네요. 우리 4번 분들은 생각이 정말 많아지셨을 때 주변 사람들에게 조언을 구하기보다는 혼자서 생각했었을 때 답이 나올 것이라고 하거든요. 어떠한 영감, 직감, 이런 부분들이 확 떠오르게 되면서 그게 내 인생에 정말 큰 도움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생각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엄청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한 공부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합니다. 여러 가지 많은 부분들을 공부하시거나 또 내가 좋아하는 분야 깊이 공부를 하시는 것도 매우 좋을 것 같거든요. 우리 4번 분들은 이렇게 하라는 이유가 진짜 나의 인생을 바꿔줄 수도 있을 것 같고 엄청 큰 도움이 된다라고 보여져요. 그래서 공부를 계속 해보시는 거, 그리고 작은 것이라도 좀 깊게 생각해 보는 부분들, 그리고 혼자서 생각하는 거, 주변에서 조언 해주어도 4번 분들 마음에 안 찰 가능성이 높아요. 4번 분들이 스스로 생각했었을 때 엄청난 대답이 나올 수 있으니까 그러한 시간 많이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4번 분들 리딩 여기까지 할게요.